여보, 나 진짜 올해는 차 좀 바꿔줘. 우리 회사 김대리도 이번에 바꿨단 말이야. 나만 똥차야, 나만. 창피해 죽겠어, 진짜. 아니, 당신이 지금 차 바꿀 때야? 우리 아들이 내년이면 유치원 들어가는데 한 푼이라도 더 모아놓을 생각을 해야지. 나는 그나마 차도 없어서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거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타는 차를 당신이 끌고 다니고 새 차 한 대 뽑자. 우리 애도 좀 넓은 차 태워줘야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한 달에 아파트 대출금으로 얼마씩 나가는지 몰라서 그래.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인간아. 그거 폐차할 때까지 타. 갑자기 왜 또 차 타령을 그렇게 하고 그래? 아니, 이번에 내 친구들이 자기 가족들이랑 캠핑을 갔더라고. SUV에 텐트도 싣고 갔다 왔다는데 너무 부러운 거 있지? 나도 우리 아들이랑 캠핑 좀 가고 싶어. 집에서도 안 놀아주면서 무슨 캠핑을 가겠다고 난리야. 주말에 청소나 좀 하고 말 나온 김에 아들 데리고 공원이라도 갔다 와. 당신은 게을러서 캠핑 같은 거 못해. 한 번 나갔다 오면 그거 다 씻고 청소하고 정리해야 하는데 당신이 할 수 있어? 당연하지. 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번에 차만 큰 걸로 바꿔주면 내가 집안일도 아주 열심히 할게. 지금 타는 차 5년 할부도 작년에 겨우 끝났잖아. 멀쩡한 차를 왜 5년마다 바꾸려고 해? 더 이상 이야기했다가는 나 화나려고 하니까 이제 그만 이야기해. 아니, 친구들 다 큰 차 타고 다니는데. 저는 결혼한 지 7년 된 37살의 여자예요. 이야기 들어서 짐작하시다시피 저희 집 형편은 그리 넉넉하진 않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맞벌이 하면서 사는데도 간신히 세 식구가 먹고 사는 정도예요. 그나마 3년 전에 청약이 당첨되어서 작년에 새 아파트로 이사 들어온 것이 다행인데 대신 그만큼 200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갚느라 허리가 휘어질 지경입니다. 올해까지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내년부터는 유치원을 다녀야 해요. 이제 학원도 하나씩 보내야 하는데 저축해놓은 돈도 별로 없어서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최근 들어서 자꾸 새 차를 사고 싶다는 소리를 하는 철없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 못해 속이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남자는 나이를 먹더라도 애라고 하더니 정말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보통 젊은 시절에 즐기고 놀던 남자들도 결혼하고 처자식이 생기면 정신 차리고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이놈의 인간은 40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 집안 형편 뻔히 알면서 새 차 사달라는 소리가 어떻게 입 밖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 말에 저희 친정아빠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예약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검사 결과 나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엄마, 병원에서 전화 왔어? 그래, 방금 전에 연락받았다. 너희 아버지 어떡하니 이제? 왜 그래?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암인 것 같다고. 다음 주에 아빠 모시고 다시 병원으로 오라는데 너희 아빠 어떡하면 좋니?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다시 제대로 검사하면 별일 없을 테니까. 엄마도 일단 진정해. 그래, 다음 주에 예약했으니까 다시 검사 받아보고 내가 연락해줄게. 알겠어요. 엄마 계좌로 용돈 좀 보낼 테니까 아빠랑 맛있는 거 드시고 기운 차리고 있으셔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아빠는 암이 맞았고 그것도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생 회사 생활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무리해서 일을 하시고 퇴근하면 술 한잔하는 걸 낙으로 여기고 살았던 아빠인데 정말 제대로 된 효도 한번 해드리지 못하고 시한부 진단을 받으시니까 제가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재작년에 퇴직하시고 이제는 엄마랑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살겠다고 하시더니 얼마 전까지 전염병 때문에 집 밖으로 잘 돌아다니시지도 못하고 갇혀 계시다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것처럼 6개월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사기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6개월이지 더 길지 짧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답니다. 이럴 때 기댈 수 있는 형제라도 하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외동딸이라서 마땅히 물어볼 곳도 없고 그나마 남편에게 힘든 부분을 털어놓으며 버티고 지냈습니다. 우리 친정집은 부모님 두 분이 사이가 좋으시고 항상 갈 때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었는데 아빠가 아프면서 한순간에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모임을 여러 개나 한꺼번에 다니실 정도로 활발한 성격의 엄마였는데 요즘은 맨날 우울해하시고 저와 새벽에 전화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일도 많아지셨습니다. 부모님이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자식이 된 입장에서 도와드릴 수 없다는 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암에 좋다는 음식도 사다 드리고 한약이나 차가버섯 같은 것도 어렵게 구해서 가져다 드렸는데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지고 쇠약해져가는 아빠의 모습을 너무 지켜보기 힘들었어요. 장인어른은 좀 어때? 오늘 건우는 내가 알아서 볼 테니까
당신은 장모님 옆에 더 있어줘. 거기서 자고 주말까지 보내고 와. 그래도 집에는 가야지. 오늘만 엄마랑 같이 있고 내일 아침에 건너갈게. 집안일도 밀렸고 건우 공부도 봐줘야 해. 그래, 당신 편할 대로 해. 다음 주에 장인어른 또 병원 간다고 했지? 그날에 내가 월차 내고 모시고 갈까? 아니야. 내가 그냥 아빠 차 끌고 가려고. 뭐하러 당신이 월차까지 내. 장인어른 차가 커서 당신이 운전하기 힘들 텐데 그냥 내가 하루 쉬고 병원까지 모시고 갈게. 병원 주차장이 좁아서 아마 당신이 운전하고 가면 고생할 거야.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당신이 웬일이야? 우리 아빠 걱정을 이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네. 에이, 장인어른이 나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데. 하나 있는 사위라고 우리 결혼 생활 처음부터 잘해주셨어. 알아주니까 기특하네. 아무튼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럼 엄마한테 당신이 다음 주에 모시러 온다고 이야기해 놓을게. 그래, 그렇게 해. 장모님 잘 봐드리고 내일 천천히 와. 평소엔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큰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빠가 갑자기 아프고 나니까 남편이 정말 신경도 많이 써주고 다정하게 굴더라고요. 나이만 먹었지 철이 덜 들었다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남편은 남편이구나 싶어서 든든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3년 전에 퇴직하시면서 차를 새로 바꾸셨어요. 그전까지는 10년도 넘게 낡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셨는데 엄마랑 놀러 다니시겠다며 큰맘 먹고 뒷자리도 넓은 커다란 외제차를 새로 구입하셨습니다. 하지만 3년째 마음대로 돌아다니질 못하니까 차는 그대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었고 지금도 거의 새 차나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겨우 12,000km 정도밖에 운전을 안 했는데 제가 그 차를 운전해서 아빠를 병원으로 모시려고 해도 우리 집 차에 비해서 너무 크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앞뒤로도 길고 옆으로도 넓어서 이러다 괜히 옆차를 긁을 것만 같고 특히나 주차할 때는 아주 애를 먹었어요. 남편이 그런 제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지 그때부터는 자기가 시간을 빼서 직접 운전을 하고 아빠와 함께 병원을 다녀주더라고요. 귀찮을 법도 한데 군소리 없이 굳은 일을 대신해주는 남편이 고마웠고 좀 달리 보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어차피 운전면허도 없고 나중에 아빠 돌아가시면 엄마한테 이 차를 싸게 달라고 해서 남편 끌고 다니라고 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얼마 전 남편이 입을 놀리더라고요. 여보, 오늘도 장모님 댁에서 자고 올 거야? 그러려고. 엄마가 많이 우울해하시네. 내일 아침에 건우 어린이집까지 문제없이 보낼 수 있지? 그건 걱정하지 마. 방금 저녁도 먹이고 세수하고 이도 닦였어. 그런데 내가 요즘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버님 그 차는 이제 운전할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 그런데 당신 이상한 소리 할 생각이라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마.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어차피 아버님도 운전 못 하시는데 그 차를 계속 놀게 하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참에 내 앞으로 돌려놓고 내가 타고 다니면서 관리할까? 야, 이 인간아. 너는 지금 그 소리가 입에서 나오냐? 어째 요즘 좀 조용히 산다고 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차값이라도 줄 거야? 아니, 나는 그냥 내가 장인어른 모시고 병원 다니니까 기왕 운전하는 김에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해본 말이지. 원래 기계라는 것이 자주 안 써주면 녹슬고 고장나니까. 너는 진짜 인간이 글러먹었다. 너가 우리 아빠 생각해서 병원 모시고 다닌 게 아니라 그 차 운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네. 가만히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내가 다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너 같은 인간한테는 절대 우리 아빠 차 주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얼마나 장인어른 장모님 걱정을 하고 있는데. 됐으니까 앞으로는 아빠 병원 갈 때도 내가 모시고 갈 거야. 다신 내 앞에서 차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아빠는 어차피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앞으로 운전도 못 하실 것 같고 남편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그 차를 남편 끌고 다니게 했을 거예요. 그 핑계로 종종 엄마 모시고 드라이브도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 할 생각이었는데 그 몇 달을 못 참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 남편 때문에 줄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포기를 못했는지 지금도 종종 장인어른은 어떠시냐, 자기가 한 번 모시고 병원에 가야겠다는 소리를 하곤 하는데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신경 쓸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차는 중고차로 팔아서 엄마한테 돈을 드려야겠어요. 사람이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눈치도 없이 큰 욕심을 내니까 얻을 것도 못 얻는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